안녕하세요. BIO 성형외과 홍성표입니다. 오늘은 고도안검하수 수술 방법 중 공통근막 수술, 일명 CFS 수술이 다른 방법보다 좋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검하수 중 고도안검하수는 눈 뜨는 근육인 상안검 거근의 기능이 거의 없어 사진과 같이 눈이 거의 떠지지 않는 심한 하수 상태를 말하며, 근육은 태어날 때부터 발달이 되어 있지 않거나 출생 후 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근육이 굳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런 고도안검하수에서 전두근 걸기 방법과 근육 절제술을 주로 사용해 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두근 걸기 수술은 실이나 인조극막, 실리콘 등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이마의 근육에 연결해주는 수술로서 눈을 뜰 때 이마나 눈썹을 당기면 눈이 떠지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대개 실이나 실리콘 실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재발을 하게 되고 수술을 여러 번 받고 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미용적으로도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상 눈을 뜰 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져야 하는데, 전두근 걸기 수술 후에는 눈을 뜰 때 이마를 당겨야 하므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볼 때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리드렉이라고 하는데, 이 리드렉이 심하게 생기며 특히 한쪽 눈만 수술을 한 경우는 이 리드렉이 눈에 많이 띄어서 짝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안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술은 근육 수술인데, 눈 뜨는 근육인 상안검 거근을 잘라서 근육의 길이를 줄여주어 눈이 잘 떠지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발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바르게 되지 않은 근육의 길이를 줄여서 사용하므로 연결 부위가 약해져서 재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반복하게 되면 눈 감는 힘도 약해지게 되어 토안도 점점 심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눈 뜨는 근육의 기능이 거의 없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안검하수를 교정하지 못하여 저교정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수술에 비해서 요사이 새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근막 수술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근막은 모식도상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인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눈 뜨는 근육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눈동자를 움직이는 외안극 사이에 위치하는 조직입니다. 고도안검하수에서는 눈 뜨는 근육이 저발육되어 있지만 이 공통근막은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으므로 고도안검하수의 처음 수술이나 이전에 다른 수술을 받았던 재수술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통근막 수술을 사용하면 눈이 얼마나 크게 떠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오른쪽 눈에 전두근 걸기 수술 후 재발을 해서 내원했던 경우로 공통근막 수술로 재수술을 해서 눈이 4mm 정도 커진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오른쪽 눈에 전두근 걸기 수술을 3번 받고 계속 재발을 하여 내원한 경우로 공통근막 수술로 재수술을 한 후 눈이 3mm 정도 커진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3번의 근육 수술 후에 계속 안검하수가 재발을 하여 내원한 경우로 공통근막 수술 후 눈이 4mm 정도 커진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2회의 근육 수술로 재발을 해서 내원한 경우로 공통근막 수술 후 눈이 4mm 정도 커진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전두근 걸기 수술 그리고 근육 수술 등 4번의 수술 후에 계속 안검하수가 재발을 해서 내원한 경우로 공통근막 수술 후에 눈이 4mm 정도 커진 경우입니다. 공통근막 수술은 전두근 걸기 수술이나 근육 수술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우선 눈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눈꺼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안검하수가 재발하는 경우가
이전 방법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우선 고도 안검하수 수술 후에 눈꺼풀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수술의 경우는 눈꺼풀 모양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공통근막의 경우는 동그란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6번의 근육수술 후 재발을 해서 내원한 경우로 근육수술로 재수술을 하여 재발 없이 안검하수는 교정이 되었지만 눈꺼풀 모양은 삼각형 모양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양쪽 눈에 근육수술을 한 후 한쪽 눈에 안검하수가 재발해서 내원한 경우로 오른쪽 눈은 수술하지 않고 왼쪽 눈만 공통근막 수술을 하였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근육수술을 한 오른쪽 눈은 삼각형 모양의 눈으로 남아있지만 공통근막 수술을 한 왼쪽 눈은 동그란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공통근막 수술이 다른 장점은 수술 후 눈꺼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전방이나 위를 볼 때 정상 눈처럼 잘 올라가서 정상 눈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볼 때 눈꺼풀이 덜 내려가는 리드렉은 조금 생기는데 다른 수술보다는 리드렉이 현저히 적게 생깁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오른쪽 눈은 공통근막 수술, 그리고 왼쪽 눈은 쌍꺼풀 수술만 한 경우로서 수술 전후의 사진입니다. 이 환자에서 위를 보거나 전방을 볼 때 공통근막 수술을 한 오른쪽 눈의 움직임이 정상인 왼쪽 눈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래를 볼 때 반대편 눈보다 조금 덜 내려가야 하는데 이 정도는 다른 전둥 걸기 수술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차이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오른쪽 눈에 근육수술 후 재발을 하여 공통근막 수술로 재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 환자에서 위를 볼 때 그리고 전방을 볼 때 공통근막 수술을 한 오른쪽 눈이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아래를 볼 때 생기는 리드렉 차이는 적게 생겨 크게 눈에 띄일 정도가 아닙니다. 고도안검하수 수술 방법 중 가장 리드렉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자가근막으로 전두근 걸기를 한 경우인데 이 사진의 경우는 공통근막 수술로 재수술을 하였던 경우로 리드렉도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통근막 수술의 다른 장점은 재발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인조조직을 이용한 전두근 걸기 수술은 대개 재발을 하여 여러 번 수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육수술도 많게는 48%에서 재발을 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근막 수술의 경우는 아직 재발률이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제 경우를 분석해 보니 1mm 이상 작아진 경우가 13% 정도였고 이 정도의 재발률은 다른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빈도입니다. 공통근막 수술 후 초기에 눈동자 가림 현상, 일명 벨 현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 이 힘이 약해진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도안검하수에서 공통근막 수술의 경우에 다른 방법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눈꺼풀 모양이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눈꺼풀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며 고도안검하수에서 수술 후 피할 수 없는 현상인 아래를 볼 때 눈꺼풀이 덜 내려가는 리드렉이 적게 생긴다는 장점과 수술 후 안검하수가 재발하는 경우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